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교수의 부인이 40여 차례에 걸쳐 입원 수속을 받지 않고 입원비도 내지 않은 채 병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학병원은 해당 교수를 징계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의료기관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유료 백신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에 대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통합의 방식도 자유롭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김종철 당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선명한 진보 정당을 기치로 내건 김 대표의 포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까지 기다린 시간이 길었고 또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소매를 끝까지 걷어붙인 팔뚝에 주사바늘이 들어갑니다. 붙여드릴게요, 엄마. 오늘 목욕하지 마세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병원에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일부 의료기관에선 문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백신 공급이 잠시 중단됐던 만큼 접종 재개까지 기다림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어르신들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은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소진되기 전에 빨리 와야 쓰겠다. 인플루엔자 백신 전체 유통량의 92.4%가 이미 전국적으로 공급됐지만 실제로 광주에선 유료 백신이 이미 소진된 곳이 있어 시민들 가운데 백신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추이와 백신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수급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률 추이를 파악해서 발생 가능한 잔여 백신 물량에 대해서 재배분을 시행하고 또 향후에 원활하게 백신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백신 조달 방식, 유통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무료 백신의 경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사전 예약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혼잡을 피하고 거리 두기도 지킬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가 입원 수속도 하지 않고 국립대병원 1인실과 특실을 자기 집처럼 이용했습니다. 이 환자의 남편이 이 병원 교수였기 때문인데요. 병실을 40여 차례나 이용하고도 입원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화순 전남대병원. 이 병원 A 교수의 부인은 항암 주사를 맞을 때면 입원 수속도 없이 1인실이나 특실을 사용했습니다. 또 병실에는 슬리퍼와 목욕용품이 추가로 비치돼야 했습니다. 외래 환자용 처치실에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 보통의 환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개인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특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교수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실을 사용한 횟수는 모두 45차례. 입원 수속도 밟지 않았던 A 교수의 부인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400만 원이 넘는 병실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중앙주사실의 접수 기록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조의 의혹 제기로 실시된 감사에서 확인됐고 전남대는 김 교수에게 정직 1개월과 입원료 2배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억울하다며 교원 소총 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경감됐습니다. 징계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도 A 교수를 대학병원 의사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병원 측은 징계를 통해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징계 부과금 결정 자료도 3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현재 영광의 가시거리는 100m 안팎 보이고 있고 구례와 영암에서는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 부근에서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대부분 거치겠고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날 자체는 맑겠지만 지난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일교차는 더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광주시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소극적으로 반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석 광주시장은 시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용역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후반기 첫 시정 질문에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이 어김없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송영일 시의원은 광주 전남이 한 뿔이라는 점 때문에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민의 합리적 판단과 공감대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유 장단점은 무엇인지, 다시 통합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통합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도 통합을 하더라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신의 제안이 지금 바로 통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통합이나 메가시티 등을 추진하는 것도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시도민들께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김영록 지사께서 말씀하신 경제통합이나 메가시티 등도 논의기구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광주시가 전라남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이달 안에 만나서 통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주 27일로 예정된 야당인 국민의힘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때 시장과 도지사의 회동과 상생협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처럼 시도 통합에 대해 광주시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전라남도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만 봐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시도 통합은 단연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밝힌 입장은 당장은 통합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 시도 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론화 과정은 민선 8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시도 통합에 앞서 본격적인 논의보다 일방적인 발표만 쏟아지다 보니 교육 분야의 우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육의 광주는 블랙홀이었다. 특히 광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광주에서 다 빨아들였고 저 멀리 신안 섬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도 광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가 대단히 활력을 잃고 이렇게 고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육행정 관점에서만 보면 시도 통합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우려를 보탰습니다. 이달 초 광주시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통합된다면 명칭을 광주-무안-국제공항으로 변경하자며 보낸 공문에 전남도는 국토부 결정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 군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와 별개인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여론조사 결과와 명칭 변경 등을 핑계로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은 공항 명칭 변경에 반대를 분명히 했고 최근 실시한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도 군민 10명 중 7명이 이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도 상생의 첫 단추였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가 사실상 군공항 이전 논의의 지렛대로 삼으면서 시도 간 신경전은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대표로 김종철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내건 목표는 선명한 진보 정당을 만드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김종철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진보 2세대로 언론에서 불리시더라고요. 네. 진보 1세대로 불리던 심상정 또 고 노회찬 의원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인가요?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은 아주 우리 진보 운동의 진보 정치의 이렇게 거인 같은 분들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 2세대들은 아직은 검증이 안 되지만 좀 젊은 패기 그리고 좀 더 선명한 진보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명하다고 해서 대중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더 앞서 나가는 진보의 방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선명한 진보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그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보다는 국민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을 대변하겠다고 했듯이 저희도 기본자산 제도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증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실시하든가 이런 국민을 낫게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을 더 중심에 두겠습니다. 네, 뭐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고 확장성을 갖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뭐 이런 것이 얼핏 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져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더 많이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진보 금기 깨는 것 중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수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지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시 의회에서는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 1명만이 속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 성향이 짙은 지역에서 정의당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국민 여러분 곁으로 좀 많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저희의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만들어진 정쟁 프레임.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냐에 대한 이런 식으로만 비춰지다 보니까 저희 얘기로 정의당의 얘기로 광주 시민들한테 잘 못 다가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정의당의 얘기로 광주 시민들, 호남 분들에게 다가가서 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 정의당의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표 정책 그리고 정의당표 색깔을 확실히 하는 그런 정치에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정의당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대변할 새로운 정치인, 노회찬, 심상정 뒤를 이을 정치인을 드러내는데 제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정의당의 당대표 김종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순 사건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과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인 희생자와 군인, 경찰 유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4대 종교단체의 추모식으로 시작된 여순 사건 72주년 합동 추념식. 1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의 실체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한 현실에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72년간이나 억울한 누명에 몰려 당시 무고한 민간인은 물론 경찰과 군인들도 목숨을 잃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반목과 갈등을 이어온 상황.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유족들은 화해와 상생을 약속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인, 경찰, 민간인 모두가 다 희생자입니다.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명예 회복 그리고 진실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염원이 담겨 있는 굴에서는 전남 지역 6개 시군의 합동 유령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버지, 죄 없이 몽둥이 맞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어. 느닷없이 총 맞아 쓰러지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어.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기억과 상처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고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은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나이가 거의 지금 80, 90객이거든요.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고 매년 몇십 명씩 돌아가시는 방국인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유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내년 추념식과 위령제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완도고등학교 영어 담당 47살 A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은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결정하고 해임안을 오늘 해당 교사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완도고 시험지 유출 교사는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에게 영어 시험 문제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대한 팽나무들이 신안의 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수령 100년이 훌쩍 넘은 팽나무들을 육지에서 섬으로 옮기는 과정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왜 이런 수송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2시간가량 걸리는 신안군 도초면에 조성 중인 팽나무 숲길입니다. 수령 100년가량의 팽나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아 이곳으로 옮겨져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팽나무 숲길은 전체 3km의 절반가량인 1.5km. 나머지 구간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한 야산. 이곳에서 기증받은 팽나무 6그루를 섬으로 들여오는 작업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높이 15m, 수령 100년가량의 팽나무는 굴삭기를 동원해 분이 떠지고 한 그루 한 그루 대형 트럭에 옮겨집니다. 트럭에 옮겨진 팽나무들은 교통량이 뜸해지는 한밤중 천사대교를 건너 차도선이 대기하는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지금 이 나무들을 운반하는 이유는 나무가 워낙 커서 교통량이 많은 낮에는 교통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밤에 교통량이 적은 이 밤에 나무들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차도선 수송 작업 끝에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섬에 도착한 팽나무들은 곧바로 식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신안군 도초도에 들어올 팽나무는 앞으로 300여 그루에 이릅니다. 신안군 도초도에 조성 중인 팽나무 숲길은 팽나무마다 옮겨지는 사연도 다양한 데다 육지의 자원이 섬으로 이동하는 것도 특별해 명품 숲길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모델인 광주 시민총회가 내년도 역점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시민총회에서 내년도 의제를 토론하고 3개 후보 의제에 대해 투표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가 선정됐습니다.
투표까지 오른 나머지 2개 의제는 마을 문화공간 치유의 숲 조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만들기 등이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은 의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햇김이 지난 15일부터 신안수협 송공 위판장에 출하되는 등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신안군 송공항 햇김 위판장에는 물김 120kg 한망 기준으로 평균 20만 원의 가격을 형성한 가운데 어제까지 40톤이 위판돼 7천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채묘 상태가 좋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안해역 김양식장은 9,321헥타르로 지난해 500여 어가에서 6만 4천여 톤을 생산해 83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신안군 우이도가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조성됩니다. 마을 간 연결도로에는 101마리 달마시안 개 등 유명 강아지 캐릭터와 설화와 전설에 등장했던 명견 등으로 꾸며지고요. 애견 호텔과 전용 풀장도 구성합니다. 또 반려동물 장묘 시설, 반려동물 관련 마을 기업도 우이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청년 강연 콘테스트 영보이스의 강연자를 찾습니다. 이야기 브릿지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10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주 공원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알리는 거북이 스티커 투어 이벤트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광주 향교와 4.19 문화원, 광주 시민회관 등 공원 내 코스를 따라 걸으며 스티커 7장을 모으면 홀로그램 극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광주 향교 해설사의 집 4.19 문화원 2층 입구, 광주 시민회관 1층, 국창 인방울 전시관과 공원마트, 홀로그램 극장, 빛골 시민문화관 1층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지역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광주 전남 지역 캐릭터들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아시아문화원의 시아와 친구들이, 지역부문에선 보성군청의 BS 삼총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종합심사평에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캐릭터로 표현했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상식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영광과 구례 영암에서는 가시거리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걷히겠고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날 자체는 맑겠지만 지난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과 해남에서는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에서도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23도 안팎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